행정기관에서 외국어 사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행사 명칭이 외국어로 돼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근 외신의 조롱거리가 된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보금자리인 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손을 놓으면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든시티나 핸드메이드시티, 무슨 의미인지 와 닿으십니까? 자, 이 모두 한국의 문화수도라고 자칭하는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외국어 사용이 일상화된 행정기관들의 실태를 이경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선 7기 전주시의 첫 결제 사업인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도심숲 조성에 나선 겁니다. 사업 이름은 가든시티 전주입니다. 수공예 도시를 표방하며 지난해 대대적인 행사를 한 전주시의 핸드메이드 시티 역시 시민들에겐 알쏭달쏭한 이름들입니다. 핸드 손이니까 뭐 손으로 뭐 하는 행사다 이런 정도만 알지 그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도 굳이 영어를 사용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다른 시군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야생 먹을거리로 아이들에겐 이색적인 재미와 어른들에겐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완주 와일드푸드 페스티벌도 모두 영어입니다. 최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수군에 세워진 기관 이름은 어감도 썩 좋지 않은 잡센터입니다. 에코시티, 리사이클링타운, 로컬푸드 등 우리 일상에 파고든 외래어부터 각종 공문서에서도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벤처단지 등 관공서가 앞장서서 외국어 사용에 나선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정책이나 행사 명칭뿐 아니라 테크노파크 등 기관명조차도 시민들에겐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을 이끌어야 할, 보호해야 할 그런 국가적인 책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정체불명 언어를 나무라기 전에 어른들과 행정, 방송의 언어 사용은 적절한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에서도 572돌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전주 한병문화관에서는 전라도 정도 천년 한글 큰잔치가 열려 한글날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수여, 한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초중고생이 참여하는 우리말 겨루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최근 외신에서 전북 혁신도시를 악취나는 시골로 폄하해 큰 논란이 됐는데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초기부터 불거진 악취 민원은 전북 혁신도시의 해묵은 골칫거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년째 해결될 조짐이 없는 악취 문제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밥 먹을 때니까 창문도 못 열고 냄새 나니까. 보통 심해질 때가 5시에서 6시. 자고 있으면 새벽에 깰 정도로 냄새가 와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자꾸 넣는데 넣어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올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 탓에 악취 민원이 지난해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혁신도시 악취는 인근에 자리한 축산단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등 국내외 언론이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흔드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뭐 썩은 냄새라고 할까 막. 뭐 냄새 때문에 못 산다고 다 갔다는 소리도 있고 막. 결국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악취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들, 삶의 질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익산 완궁축산단지처럼 축사를 줄이거나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방지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정착과 제3금융도시 조성 등 혁신도시 확장기로 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역 청소년 쉼터는 길 잃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죠.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쉼터가 부족한데 익산의 경우 문을 닫은 지 2달이 넘었지만 행정기관조차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 남중동의 일시 청소년 쉼터가 지난 7월 말 급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연간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온 교회 소속의 사단법인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지도 감독기관인 익산시에 운영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청소년들은 거리를 헤매거나 PC방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기에서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PC방에 들어갔다가 돈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어디 차 밑에서 자기도 하고. 쉼터에서 청소년들을 돌봐왔던 10명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 교사들의 가출 청소년 보호 그리고 청소년들의 가출 예방 교육과 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어울리다 보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익산 일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인원은 354명으로 1년 전 217명에 비해 63%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30% 정도만 관련 기관의 보호를 받고 나머지 70%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익산시는 청소년 쉼터가 폐쇄된 지 2달이 넘도록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치라고는 볼 수 없죠. 개인 신고 시설에 개인한테 누구한테 뭐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전국의 가출 청소년 쉼터는 119곳,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2,000명이 채 안 돼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는 달리 벤처 투자 분야의 지역 불균형은 극도로 심각합니다. 타 시도와 달리 도내 기업에는 전체의 1%의 자금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기존 실내 장식과 달리 습도 조절과 모기 퇴치 기능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전주의 한 벤처기업. 지난 2015년 창업해 2년 만에 벤처 투자를 유치했는데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투자 책임자가 내려오지 않을 뿐더러 서울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 아닌 조언도 받았습니다. 지방 소재라 기회도 적고 투자역들이 만나도 실제 그 담당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방에 내려오시질 않아요. 국회 조배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지방에서 투자를 받기 어렵다 보니 도내에서 지난해 벤처 투자를 받은 곳은 고작 5군데. 지난 5년을 통틀어도 35군데에 586억 원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투자된 7조 4천억 원의 0.8%에 그쳤습니다. 수도권의 무수한 펀드와 달리 지방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거의 없고 제약도 까다로워 소외를 받는 것입니다. 상업투자사가 전국 1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북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엔젤 투자자가 1.8%밖에 없어서 지방에서 창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도내에 등록된 벤처기업의 수도 700여 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 5년 동안의 벤처기업 고용 증가는 126명으로 전국적인 증가 인원의 0.4%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혁신도시 국토정보공사에서 전국 드론 축구대회가 열린 가운데 전국 24개 드론 축구팀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벌였습니다. 이 밖에 장애물이 있는 20m 코스를 빠르게 도는 드론 레이싱과 드론을 이용한 인형 뽑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익산에서 열리는 99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이 불투명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할 전망입니다. 또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 선수단이나 태권도 시범단 참여도 추진됐지만 지금껏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가 강력 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인구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3년간 287건으로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도 전북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휴일을 맞아 도내 축제장마다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폐막한 김제 지평선 축제에선 시민들이 농경 문화를 체험했고 임실 치즈 축제에도 가족 단위 인파가 몰려 치즈 품평회와 경매 등에 참여하며 휴일을 즐겼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까지 세계 잼버리를 홍보하기 위해 부안 하서면에 잼버리 부지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경관 쉼터에는 전망 데크와 주차장, 조형물 등이 설치됩니다. 전국체전 개막에 맞춰 지방도 익산 교차로에서 금마까지 4.2km 구간이 내일부터 임시 개통합니다. 또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익산 시내 주요 도로 94km가 재포장됐습니다. 농협이 보유한 농업용 무인 헬기의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36대, 전국 200대의 무인 헬기가 운영 중인데 2012년 이후 65대가 대부분 조종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혜영 의원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2014년 56명에서 올해 601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외국인 유학생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시설의 성면 제거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초중고교의 성면 제거율은 36.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해 사업 예산도 37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 시설 내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모두 제거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임실군 운암면 국사봉 전망대에서 야영을 하던 36살 송모 씨가 5m 아래 바위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산에 오른 뒤 새벽부터 송 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에 따라 실족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로스쿨 입학 경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 모집 현황에 따르면 원광대학교는 60명 선발에 500여 명이 몰려 약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대 역시 80명 모집에 6.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국 평균 5.1대 1보다 높았습니다. 이재민을 수용하는 임시 주거시설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도내 501개 임시 주거시설 가운데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은 절반 정도인 251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가 136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81곳인 경로당이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한복문화축제가 전주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복진흥센터는 오는 15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제1회 한복문화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합니다. 행사 기간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복 패션쇼와 궁중의상 전시, 삼배짜기 시연 등이 펼쳐집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이 추가 발행됩니다. 군산시는 군산 사랑 상품권이 이달 안에 당초 약정한 310억 원어치가 모두 판매될 것으로 보고 연내에 350억 규모를 더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은 지난달 3일 발매를 시작한 뒤 한 달여 만에 지역 화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북권 뉴스